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 공통으로 세고 있는 생활비 7가지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고는 있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커피도 줄였고 큰 소비도 안 했고 월급이 들어오면 나름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다. 어떤 달은 오히려 더 줄어 있습니다. 자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의 얼굴 표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억울함과 혼란이 섞여 있죠.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쓰고 있다는 감각조차 없이 생활비에서 조용히 새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생활비 7가지는 사치도 충동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고 넘기는 지출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출들이 쌓이면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누수가 됩니다. 1. 자동이체로 묶여있는 구독 서비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구독입니다. 스트리밍, 음악, 클라우드, 앱, 뉴스, 쇼핑 멤버십까지. 한 달에 각각 몇천 원, 많아야 10,000원 남짓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문제는 이 지출이 생각 없이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본인도 기억 못하는 구독이 34개씩 나옵니다. 이거 아직 쓰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구독의 위험성은 금액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에 감정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자산 관리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2. 습관이 되어버린 배달 외식비. 배달은 편리하지만 자산의 관점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출입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한 끼에 2만 원, 일주일에 3번이면 한 달에 24만 원입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붙으면 생활비의 핵심 축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말고는 낙이 없어요. 하지만 낙이 생활비를 잠식하는 순간 자산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합니다. 계획 없는 외식은 소비가 아니라 누수입니다. 3. 싸게 샀다는 착각의 쇼핑. 할인, 특가 10일. 이 단어에 반응하는 순간 이미 소비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싸다는 이유로 산 물건은 집안에 쌓이고 통장에서는 사라집니다.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쇼핑을 지출로 인식합니다. 반면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쇼핑을 절약으로 착각합니다. 원래 10만 원인데 5만 원에 샀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다면 5만 원을 쓴 겁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생활비는 계속 세게 됩니다. 4. 무심코 올라간 통신비 보험료. 통신비와 보험료는 한번 설정하면 잘 안 바꾸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새는 돈이 됩니다. 특히 보험은 혹시 몰라서 예전에 드러나서라는 이유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득, 가족 구조, 자산 규모와 맞지 않는 보험은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자산 관리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지 불안을 사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보장은 생활비를 잠식하고 그만큼 자산 성장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5. 차량 유지비에 대한 과소평가. 차는 사는 순간부터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지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험, 세금, 정비, 소모품, 감가상가까지 포함하면 월 수십만 원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차 없이는 불편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차급이 생활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 대비 과한 차량은 가장 전형적인 자산 정체 요인입니다. 6. 인간관계 명목의 고정 지출. 경조사, 모임, 회식, 선물. 거절하기 어려운 지출들이죠. 문제는 가끔이 아니라 의무처럼 반복될 때입니다.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다만 지출의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모두에게 맞추는 소비는 결국 자기 인생의 비용을 남 대신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7.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습관.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번 달 남으면 저축해야지. 이 생각 자체가 돈이 안 모이는 구조입니다. 생활비를 다 쓰고 남은 돈은 거의 없습니다. 부자들은 남은 돈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삽니다. 이 차이가 10년 뒤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 구조가 자산을 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는 모두 당장 없애거나 최소한 다시 설계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자산은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새던 돈이 멈춘 날부터 비로소 자산은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통장을 보세요. 돈이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을 뿐입니다.